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9번서부터 문제풀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한번 보면요. 자, 다음 그림에서 4개의 직각삼각형은 모두 합동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피타고라스 정리의 설명 방법 중에 하나죠. 그죠? 자, A2의 길이가 15cm이고 EFGH 요 안에 있는 사각형, 당연히 요건 정사각형 되는 건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 넓이가 49제곱cm일 때 전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어.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그죠? 자, 우리는 안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가 49제곱cm이면 요 한 변의 길이가 7cm이기 때문에 77에 49가 됐을 거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길이가 지금 7이야. 그런데 요 삼각형 ABE를 보면 지금 두 번째로 긴 변이 15거든. 맞아요? 그럼 이 삼각형에서 두 번째로 긴 변은 BF, 여기에서는 CH, 여기에서는 DH, 요 네 개의 각각의 삼각형에서 두 번째로 긴 변 또한 대응변이니까 길이가 같을 거거든. 그러면 15cm에서 7cm니까 이쪽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냐면 8cm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요 길이가 AB가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바로 나오겠죠. 그죠? 자, 빗변 AB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이니까 15의 제곱 225 바로 갈게요. 88에 64에서 289기 때문에 289는 얼마의 제곱이다? 바로 17의 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정사각형 ABCD의 넓이니까 한 변이 17인 정사각형이면 17의 제곱이 되겠죠. 사실 17의 제곱이 여기 구해져 있어. 289가 되니까 선택지에서 4번.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해결이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10번 문제 이어서 가볼 텐데 이 그림도 여러분들 문제집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학교 시험에서도 선생님이 강의하는 지역의 학교에서도 작년에 이제 나온 적이 있는 문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의 요만큼 지우고서 보면 유클리드의 설명 방법이야. 그죠? 요만큼. 요거 빼고 보면 이제 유클리드의 설명 방법인 거 알고 있고, 우리가 기본 개념은 뭐였죠? 유클리드의 설명 방법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직각삼각형에서 각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유클리드는 어떻게 설명했냐? 이 빗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가 나머지 두 변의 넓이 합과 두 변을 각각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 합과 같다였어요. 그죠? 이렇게 나보면 이 아래 넓이가 S 플러스 T다라는 거였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변을 A, 요 변을 B, 요 변을 C라고 나보면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잖아. 맞죠? 피타고라스 정리. 근데 A제곱이 결국 뭐야? 요 정사각형의 넓이겠죠? S가 될 테고 B제곱은 요 정사각형의 넓이니까 T가 될 거야. C제곱이라는 건 이 정사각형의 넓이니까 R이다. 그래서 유클리드의 설명 방법은 사실 여기서 일로 온 게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죠. 결론은 그죠?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알 수 있을 텐데 결국 이 그림 자체에서 봤을 때 빗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나머지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같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요 넓이를 선생님이 그냥 소문자로 가볼게. A, B, C, 뭐 D, E, F 이렇게 나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합이라는 게 넓이를 다 더해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를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맞죠? 근데 뭘 할 수 있다고? 요 그림만 놓고 보면 A와 B의 합이 C라고. A 플러스 B 요 둘이 지금 요 C잖아. 다른 그림 빼고 보면 빗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가 나머지 두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 합과 같다. A 플러스 B가 C예요. 이게 C.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요 그림에서 요게 빗변이니까 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 F가 나머지 둘의 합 D 플러스 E가 F란 얘기야. D 플러스 E가 F. 그럼 결국 이 구하고자 하는 값은 C 플러스 C 더하기 F 플러스 F, 즉 2C 플러스 F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원래 넓이는 보통 대문자 가지고 표현하는데 그냥 여기 문자들이 대문자니까 소문자로 나타내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아래 그림에서 이제 우리가 이만큼에서 보면 C 플러스 F가 누구랑 같다 그랬어? 이 넓이랑 같다 그랬잖아. 맞죠? 그리고 C 플러스 F는 사실 그냥 구할 수 있지. 왜? 88에 64. 맞아요? 요 F는 얼마야? 66에 36. 이게 64고 이게 36이니까 둘을 더해서 100이죠.
100의 2배니까 결과는 200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여러분들이 10번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는 거고 굉장히 유명한 문제입니다. 꼭 시험 전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문제가 이제 11번인데 이 11번 문제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죠? 오늘 이 선생님이 요번에 준비한 이 라이브 특강에서는 가장 어려운 게 이 11번인데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도 좀 크게 붙였는데,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 ABC에서 선분 BC. 자, 직각삼각형 ABC가 있어. 잘 봐요. BC가 빗변인데 그 빗변의 3등분 셋으로 똑같이 나누는 점, 그걸 MN이라고 지금 놨다라는 이야기야. 근데 AM의 길이가 9고 뭐 단위는 따로 없어. AN의 길이가 12일 때 MN의 제곱의 값을 구하세요라는 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각삼각형에서 많이 봤던 그림은 직각에서 빗변에 수선을 그은 이 그림. 그래서 세 개의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다. 이걸 우리가 많이 봤을 텐데 지금 여기서는 이게 직각이 아니죠. 이 수선이 아니라고. 그죠?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근데 내가 아는 건 피타고라스. 잠시만요. 예, 선생님 강의 실문을 잠그고 찍어야 되는데 열어놨던 애들이 살짝. 네, 보세요.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삼각형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국 직각삼각형은 얘밖에 안 보이거든. 근데 얘네들도 뭔가 의미가 있도록 하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M에서 잘 봐. AC의 평행한 선분을 긋습니다. 그럼 우리는 알죠? 한 직선에 대해서 수직인 두 직선 평면에서 둘이 평행해지는 거 알잖아. 그죠? 그러니까 중1 때 배웠지 이거는. 그럼 우리는 지금 얘에서 수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렇게 긋고 나서 보면 얘네들이 평행하잖아. 그죠? 평행선을 그으면 수직이 돼. 또는 수선을 그으면 평행해져.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N에서도 이렇게 평행선을 그어보면 역시 수직이 될 거고. 그럼 우리는 이 그림에서 세 개의 삼각형 보이죠? 직각삼각형 세 개. 자, 손으로 하는 거 잘 봐. 얘네 셋이 모두 다 닮음이겠죠. 이 각을 공통으로 하고 모두 다 직각삼각형이니까 AA 닮음임을 알 수 있고, 닮은 B는 요 삼각형에서 요 변이 빗변, 이 삼각형에서는 이 변이 빗변, 제일 큰 삼각형에서는 이 변이 빗변이고 그 길이의 비가 1대 2대 3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우리는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도 똑같겠지. 그래야 1대 2대 3 대응변의 길이 비가 같으니까. 맞죠? 자, 이거의 용기인에서 우리는 또 이런 보조선을 그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M에서부터 똑같이 AB의 평행선을, AB에 대해서 평행한 선분을 그어보면 여기 수직, 여기도 그어보면 수직. 당연히. 맞죠?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설명 길게 안 할게. 이렇게 셋의 길이도 같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요거 하나의 길이들을 각각 잡아보고 요거 하나의 길이들을 각각 잡아보도록 하면 요걸 A라고 해보고 요걸 각각 B라고 한번 놔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문제에서 뭘 구하라? MN의 제곱을 구하라 그랬어. MN의 제곱. 근데 MN의 제곱이나 BM의 제곱이나 어차피 CN의 제곱이나 다 같아. 왜? BM과 MN과 NC가 같기 때문에. 즉 BM의 제곱을 구해도 될 테고 CN의 제곱을 구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바라봤더니 우리는 요 길이가 얼마지? 위에 가보면 A잖아. 이거 직사각형이니까. 요거 직사각형이죠? A. 결국 BM의 제곱이라는 건 빗변의 제곱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에요. 이걸 구하는 거야. MN의 제곱이라는 건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라는 얘기야. 이 그림에서. 여기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그럼 어떻게 구할까 하고 바라봤는데 지금 9하고 11을 아직은 이용을 안 했잖아. 그죠? 근데 9를 이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하고 봤더니 요 삼각형 보이죠? 또는 이쪽 삼각형 보여요. 자, 한번 진하게 그려볼까? 요렇게. 요 삼각형에서 보면 9의 제곱은 빗변이잖아. 그죠? 직각이고 9의 제곱은 2b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이야. 뭐라고요? 9의 제곱은 a의 제곱과 2b의 제곱의 합이라고. 피타고라스 정리. 또 하나의 식은 뭐가 있을까? 다른 색으로 볼까요? 12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용해보면 이쪽으로 가볼까? 요게 얼마죠? 요 길이? 요게 직사각형이니까 b잖아. 요 길이 b겠죠? 요렇게. 요 길이는 2a네. 2a. 그럼 여기서 빗변이네. 아, 그러니까 우리는 12의 제곱이
뭐하고 같다? 2a의 제곱 더하기 b제곱과 같다. 이렇게 되겠죠. 보는 순간 우리는 연립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 거야. A, B 각각을 숫자로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왠지 이제 보면 자 우리는 이렇게 둘에서 정리를 해보면 A제곱 플러스 4B제곱이 9981이고 아래에 있는 건 4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144죠. 그러니까 양변 더하면 뭐가 돼? 변변 더하면 5A제곱 더하기 5B제곱이죠. 이렇게 그게 더하면 225니까 양변 5로 나누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5, 4, 25, 25까지 갈 수 있어요.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 구하고자 하는 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결국 얼마가 된다? 45가 된다. 선택지에서 정답은 4번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11번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요것도 좀 오늘 프린트에서는 이제 이 프린트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하고요. 이제 조금 편안한 선생님이 2번 얘기 안 할게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시 볼 수 있으니까 쭉쭉 한 번씩만 해설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는 이제 닮음도 좀 이용해야 되겠고 의미가 꽤 있는 문제입니다. 자, 직사각형 ABCD에서 이게 직사각형이네. 정사각형이 아니라 가로가 9고 세로의 길이가 8인 직사각형에서 점 2는 점 2가 여기 있네요. BF의 연장선과 CD의 연장선의 교점일 때 요 넓이를 구하라 그랬어. 당연히 삼각형 넓이니까 밑변 높이 2분의 1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 길이를 구해볼 거고 또 요 길이도 구해볼 거야. 이 생각 가지면 되겠죠. 어떻게 구할까요? 우리가 일단은 이 그림에서 당장 보이는 건 요렇게 막꼭지가 이고 이렇게 직각이잖아. 물론 이렇게 둘도 엇각으로 크게 같기 때문에 AA 닮음이야. 닮음비를 알아서 해결도 가능하겠네. 사실 넓이 비는 닮음비의 제곱이다를 이용해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뭐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요 길이 8이죠.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 그럼 이쪽도 8. 그럼 우리는 요 길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AF를 구할 수 있지. 이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AF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은 10의 제곱. 100 빼기 64니까 36. 이 길이는 6이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6, 80 정도는 사실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전체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 9고 9에서 6 빼니까 이쪽 FD의 길이는 3이 된다. 드디어 나왔네. 넓이 구하기 위해서 FD 구했습니다. 이제 D 남았는데 D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죠? 뭐 두 삼각형 닮은비가 몇 대 몇이야? 그러면 6대 3이잖아. 즉 2대 1이거든. 그럼 요 길이 8의 절반이 요 길이겠죠? 또는 뭐 이삼각형과 이삼각형의 닮음으로 갈 수도 있다. 닮은비가 3대 9, 1대 3이니까 1대 3 돼야 돼. 끝. 그럼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3 높이 4 이렇게 해서 가주면 끝나니까 6이다. 단위는 따로 없으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12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13번 바로 갑니다. 자, 이제 닮음의 응용이죠. 넓이비, 닮음비를 이용해서 넓이비와 부피비를 구하는 바로 그 유형이 되겠는데 개념은 닮음비가 m대 n일 때 넓이비는 m제곱 대 n제곱이고 부피의 비는 m세제곱 대 n세제곱이다. 이거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부피비. 자, 이 문제를 봤더니 원뿔 모양의 그릇에 높이의 3분의 2까지 물을 붓는데 8분 걸렸대. 전체 높이에 3분의 2까지 붓는데 8분 걸렸어. 나머지 가득 채우는데 몇 분 더 걸리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죠? 물을 채운다라는 건 부피에 관한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건 생각할 수 있죠. 요런 깔때기 모양, 꽃갈 모양에 여기다 물을 부으면 처음엔 좀 빨리 올라오지. 실제로 그죠? 그래서 점점 느리게 온다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면이 이쪽으로 갈수록 넓어져. 같은 높이에 대해서 부피가 더 많다는 얘기죠. 위로 올라올수록.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부피하고 이 남은 부피의 비를 구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8대 남은 부피를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 피리씩 나오잖아. 그죠? 이렇게 구하면 되네. 닮은 비는 자, 요 뿔대 전체의 비가 2대 3이잖아. 닮은 비가 2대 3. 그럼 부피 비는 어떻게 돼? 2의 세제곱 대 3의 세제곱이죠. 이 부피가 8일 때 전체 부피가 27이기 때문에 물이 담기지 않은 이 부분의 부피는 전체 부피에서 요 아래 물의 부피를 뺀, 즉 27에서 8을 뺀 19에 해당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비례식은 어떻게 나올까?
물의 부피와 남은 부피의 비가 8대 19야. 됐죠? 근데 물을 채우는데 8분이 걸렸어. 뭐 어쩌다 같이 나왔네. 그죠? 몇 분 걸리냐? 몇 분 더. t분 더 걸리다. 끝났어요. 그럼 t는 그대로 얼마? 19. 1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주시면 끝나는 시험에 아주 잘 등장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오답률이 높진 않습니다만 이 문제가 그래도 항상 나오는 기출문제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리고 물을 채우는데 몇 분 더 걸리는 건지 아니면 이러한 물통을 가득 채우는 데는 처음부터 얼마 걸리는지, 이제 그러한 국어에서의 함정만 조심하시면 되는 유형입니다. 자, 이제 14번서부터는 우리 경우의 수와 확률에 관한 내용인데 보겠습니다. A, B, C, D 문자를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C, A, D, B는 몇 번째냐. 사전식 배열을 혹시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새는 사전을 이 책으로 된 사전은 잘 안 보죠. 그죠? 근데 사전식 배열이라는 건 쉽게 이거야. 예를 들어서 1, 2, 3, 3장으로 만약에 수를 만든다. 작은 수에서 큰 수 순으로 써봐. 그러면 123이 제일 작고 그 다음은 132겠죠. 그 다음은 200으로 시작해야 되겠지. 213이 작고 231이 크죠. 312, 321 이게 제일 큰 수란 말이야. 1, 2, 3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작은 거부터 큰 수 순으로 쓰듯이 우리가 알파벳 A, B, C, D, E, F, G 이 순서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로 시작하는 게 일단 앞쪽에 있어요. 사전은. 그 다음 B로 시작하는 게 그 A 뒤에 나와요. 근데 이게 몇 개가 있나 생각해보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A를 뺀 B, C, D 3개가 들어갈 수 있고 여긴 2개, 여긴 저절로 결정될 테니까 A로 시작하는 게 6개입니다. 그 다음 B로 시작하는 것도 몇 개야? 6개죠. 그럼 그 다음 C로 시작하는 것 중에 이제는 따져봐야지. C, A, D, B거든? 그럼 C, A, C로 시작하는 것 중에 그 다음 남은 알파벳 C를 빼고 나면 A, B, D가 있는데 당연히 A가 제일 먼저 오는 게 빠르겠죠. 그 다음 B, D가 빠르겠지. D, B보다는. 그죠? 그 다음 뭘까? C, A 다음에. 그 다음이 D, B입니다. D, B라고 써놓고 읽으면서 예, D, B. 됐죠? 그 다음은 이제 C, A는 끝났고 이제 C, B로 가겠지. C, B 다음에 A, D, D, A 이렇게 갈 겁니다. C, A, D, B가 몇 번째냐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12개가 있고 13번째, 14번째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선택지에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14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우리 15번 문제로 가볼게요. 진짜 유명한 문제야. 잘 봐요. 15번 문제. 자, 그림과 같이 반원 위에 있는 8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이어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쉬운 문제는 그냥 원 위에 8개의 점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점이 있고 이들 중 2점을 연결해야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 또는 직선의 개수를 물어보면 우리는 직선 A, B와 직선 B, A는 서로 같은 직선이야. 그 얘기는 뭘 얘기해? 8개의 점 중에 2점을 고르는데 자격이 같은 대표란 얘기죠. A, B를 뽑나 B, A를 뽑나 같은 경우. 그럼 우리는 뭐가 돼? 8개 중에 하나 뽑고 7개 중에 하나 뽑는데 둘이 자리 바꾸는 게 같아. 그래서 이렇게 답을 내는 문제가 일반적이죠. 근데 이 문제는 그거보다 난이도가 당연히 더 높은 문제가 되겠죠. 왜 난이도가 높을까를 생각해보면 요게 지금 일직선상에 있잖아.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지만 예를 들어서 A, B, C, D라고 해볼게요. A, B, C, D. 직선 AB 그래도 얘죠. 직선 BC 그래도 얘죠. 직선 뭐 DA 그래도 얘야. 직선 ED 그래도 얘야. 어차피 다 하나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갖다가 일단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 여기 있는 한 점 일단은 이렇게 가는 거야. 8개의 점 중에 2를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직선 중. 그럼 뭐가 돼? 8 곱하기 7 나누기 2잖아. 그죠? 이것 중에서 요 중에서 2개를 뽑은 건 어차피 하나의 직선이라고. 요 5개 중에 2개를 뽑는 방법은 뭐죠? 5개 중에 하나 뽑고 나머지 4개 중에 하나 뽑는데 겹치는 자리 바꾸는 건 같은 경우. 이걸 빼줘야 되는 거야. 어차피 이렇게 뽑은 걸 한 번 셌는데 이렇게 뽑은 것도 또 세고 이렇게 뽑은 것도 또 세고 막 계속 반복해서 했으니까 이 중에는 그만큼을 빼주는데 이러면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걸 다 뺐잖아. 근데 어쨌든 이거 하나는 있겠지. 됐나요? 그래서 4, 7에 28 마이너스 10 플러스 1이니까 18 플러스 1이 돼서 직선의 개수는 19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주시는 유형입니다. 자, 다음 문제 우리 16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을 한 줄로 세울 때 남학생은 남학생끼리, 여학생은 여학생끼리 이웃하여 세우는 경우, 이웃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한 문제는 일렬로 세우는 거에서 반드시 나오는 게 이웃하는 문제라 선생님이 실어봤고, 자, 이웃하는 건 우리 어떻게 했었죠? 그룹을 만들었지. 그죠? A, B, C, D 이웃한다는 게 얘네 넷이 꼭 어깨동무를 하고 사진 찍겠다. 여학생 3명 A, B, C, D, E, F, G라고 해볼게요. 여학생 셋도 이웃하여 찍겠대. 얘들아 우리 딱 이렇게 팔짱 끼고 셋이 찍자라는 거야. 사진을 찍는데. 그럼 한마디로 크게 두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렇게 놓이느냐 이렇게 놓이느냐가 다르잖아. 그지? 앞에서 사진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냐 이거냐. 그러니까 이 둘을 배열하는 방법은 2 곱하기 1이지. 근데 여기다 뭘 곱했었지? 여러분들 기억날 거예요. 뭘 곱했죠? 얘네 넷이 자리를 바꿔서 할 수 있어. 무슨 얘기야? 남학생 A가 사실은 여학생 E를 좋아해. 그래서 우리끼리 친하게 같이 넷이 뭉쳐 찍을 때 사진 결과로 봤을 때 나 이 옆에서 사진 찍고 싶어 하고 일로 갈 수 있잖아. 자리 바꿔서. 그죠? 이 안에 있는 4명끼리 또 한 줄로 세우는 경우가 다 다른 경우가 될 거예요. 4명을 한 줄로 세운다. 4, 3, 2, 1. 마찬가지로 여학생도 이 셋이 자리를 바꿀 수가 있겠죠. 나 D 옆에서 찍고 싶어 바꿔. 이런 식으로. 그죠? 다시 3명이 한 줄로 서는 경우의 수. 이걸 계산해 주시면 끝나죠. 얼마입니까? 크네 숫자가. 그냥 정리해볼까? 2 곱하기 4, 3, 2, 1, 24 곱하기 3, 2, 1, 6 얼마죠? 144 곱하기 2니까 288. 선택지에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16번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4문제 남았는데요. 어려운 것만 이렇게 칠판 강의를 할까 하다가 결국은 다 하게 됐는데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면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웁니다. 앞에 문제하고 비슷해 보이네? 근데 이거 좀 달라. 이웃하여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남학생끼리도 이웃하지 않고 여학생끼리도 이웃하지 않아. 어떤 누구도. 그 얘기는 뭐야? 퐁당 세운다는 얘기예요. 남녀 이렇게 한 명씩. 남학생끼리나 여학생끼리 붙어 서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세우면 돼요. 자리를 내가 선생님이야. 선생님이죠 실제로. 근데 이렇게 하는 거야. 남학생을 이렇게 띄엄띄엄 3명을 세우고 사이사이에 여학생을 넣으면 남학생이나 여학생이 붙어 설 일이 없어요. 이 틀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그 이 틀 상태에서 상관없지. 이제 어떻게 넣든 남학생 너 여기 누구 들어갈래? 3명 중에 하나 결정했어. 여기는 여기 들어가는 애 빼고 2명 중에 하나가 들어갈 거고 여기는 남아있는 애 하나가 저절로 들어갈 거야. 자, 여학생들 모입시다. 자리 여기 3개 있습니다. 어디에 서겠습니까? 저요. 셋 중에 하나. 여기는 둘 중에 하나. 여학생 나머지 한 명 저절로 결정.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36 해서 선택지 없거든. 왜 없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또 사진사예요. 포토그래퍼인데 이렇게 사진을 딱 찍으면 제일 처음 왼쪽에 남녀 순이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사실은 처음 이 틀을 만들 때 연함으로 만들 수 있잖아.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똑같이 나오겠지.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래서 36 곱하기 2니까 72. 끝. 남녀 연함이나 이건 분명히 다른 사진이거든. 찍었을 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 2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는 우리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 오고 안 오고 이거 굉장히 재밌는 문제네. 자, 어느 지역의 일기예보에 따르면 이것도 유명한 기출문제입니다. 확률에 관한 확률의 곱셈에 대한 아주 유명한. 그리고 여사건이라고 하는데 교육과정에서 쓰지 않으니까 어쨌든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에 관한 유명한 문제입니다. 자, 어느 지역의 일기예보에 따르면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이 5분의 2이고 비가 오지 않은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은 3분의 1이야. 월요일에 비가 왔을 때 같은 주 수요일에 비가 올 확률이랬습니다. 자, 안 그려지는 친구들 있을 텐데 한 번만 들으면 이해가 돼요. 상황을 직접 자세하게 써보면 이해가 됩니다. 보세요. 자,
비가 오는 걸 동그라미, 비가 오지 않는 걸 x라고 표현해 볼게. 자, 이걸 우리가 기호로 표현해 보면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올 확률, 왔어 오늘, 내일 또 와, 이렇게 되는 게 5분의 2란 얘기야. 근데 우리는 이 말 속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어떤 날 비가 왔어. 그럼 그 다음날 비가 오든 안 오든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온 다음날 그럼 오늘 올 확률이 5분의 2면 오지 않을 확률은 뭐야? 5분의 얼마? 3. 그래야 더해서 1 되잖아. 이거예요. 자동으로 얘를 알려주는 거야. 비가 오지 않은 다음날, 비가 오지 않았어. 그리고 그 다음날 비가 올 확률, 이게 3분의 1이야. 그 얘기는 자동으로 누구를 알려줘? 어떤 날 맑았는데 다음날 비 오거나 안 오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오지 않았는데 또 안 와. 그럼 이건 얼마일까? 확률의 총합 1에서부터 3분의 1 빼니까 3분의 2가 된다, 이 얘기예요. 이 개념은 알죠,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원래 확률에서 퍼센트를 수학에서는 안 쓰는데, 우리가 흔히 머릿속에서 비가 올 확률이 70%면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30%, 이 느낌은 있잖아요, 그죠? 퍼센트는 100을 곱한 거고, 100분율. 이건 우리가 확률의 총합 1에서부터 빼준다. 됐죠? 문제에서 뭘 구하래? 월요일에 비가 왔어. 수요일에 비가 오래. 그럼 화요일은 어떻게 될까? 이거야. 맞아요? 월요일에 비가 왔는데 수요일에 비가 오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고. 화요일날도 오고 3일 연속으로 올 수 있고, 월요일날 왔는데 화요일날 맑았다 수요일이 올 수도 있고, 이 둘 중에 하나잖아. 자, 그럼 우리는 조금 옆에다 월요일날 오고 화요일날 오고 수요일날 와, 또는 월요일날 왔는데 화요일은 안 오고 수요일날 다시 와, 이거라고. 그럼 우리는 여기에 확률의 덧셈과 곱셈이 함께 쓰인다라는 걸 알고 있죠. 온 다음날 올 확률 얼마라고요? 5분의 2. 잘 봐요. 그리고 또 온 다음날 오는 거 5분의 2라고. 그래서 25분의 4. 아래 거 보세요. 온 다음날 안 와. 5분의 3. 안 온 다음날 뭐 해야 돼? 안 오고 와. 안 오고 와. 3분의 1. 그럼 이거는 5분의 1이라고. 이 사이의 관계는 뭘까요? 또는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돼. 확률의 합이죠. 그럼 25분의 5 더하기 25분의 4니까 25분의 9가 돼서 선택지에서 1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18번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문제 남았는데요. 19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확률의 덧셈, 곱셈, 이거 하나에 세 가지 개념이 들어있잖아요. 확률의 덧셈이 있고 곱셈이 있고, 그 다음에 일어나지 않을 사건에 대한 확률까지 나오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거 하나로 많은 걸 물어볼 수 있죠. 자, 19번 문제는 이제 1차 함수하고 연결지어서 두 단원을 섞어놓은 융합형 문제죠. A, B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이 각각 소문자 A, B면 이 소문자 A, B는 주사위의 눈이니까 1에서부터 6까지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근데 직선 AX 더하기 BY는 15가 1,2를 지날 확률. 자, 우리는 1차 함수에서도 배웠고 정비례 반비례에서도 배웠지만, 어떤 그래프가 어떤 점을 지난다라는 말은 이걸 대입해서 성립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x에 1 대입하고 y에 2를 대입해보면 a 플러스 2b는 15가 이걸 만족하도록 하는 1, 2, 3, 4, 5, 6 AB의 순서쌍을 찾아서 그게 몇 개인지를 보란 얘기고, 주사위 2개 던지니까 6, 6에 36까지예요. 이제 분자가 이걸 만족하는 순서쌍의 개수죠.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A에 먼저 대입하기보다는, 즉 개수가 1인 쪽보다는 1이 아닌 쪽에 먼저 대입하는 게 좀 편합니다.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여기 1 대입하면 이게 13이잖아. 주사위는 1, 2, 3, 4, 5, 6이잖아. 몇 개 안 돼요. 그럼 여기가 최소한 얼마가 돼야 될까? 9가 돼야지 6이 되죠. A의 값이, 그지? 근데 9가 될 수는 없어. 한마디로 해보면 돼. B에다 4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이게 8이야. 그럼 이게 7이잖아. 7 더하기 8해야 15. 이거 안 돼. 주사위 눈에 7이 없잖아. 그래서 5부터 된다는 얘기예요. 5 넣으면 10. 5 더하기 12, 15. 그러니까 A는 5죠. 5 더하기 5가 15. 즉 5,5 하나 나와. 그 다음에 B가 6이면 어떻게 돼? 2, 6, 10이니까 A의 값은 3. 이거밖에 없죠. 두 가지. 36분의 2니까 18분의 1. 선택지에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19번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우리 20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국어 문제예요. 국어 문제. 자, 문해력, 독해력 이게 중요한 파트인데 ABC 세 사람이 한번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상상할 수 있어요. 세 명이 가위바위보 하는 상황은 우리가 많이 봤으니까. 그런데 A가 이길 확률을 구하세요라고 있습니다. A가 이길 확률. 그럼 여러분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A야. 내가 가위를 냈을 때 얘네 둘 다 보를 내면 내가 이겨. 내가 이겨. A가 이겨.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할 수 있지. A, B, C가 있는데 내가 가위를 냈을 때 둘 다 보재기를 내. 그럼 내가 이겨. A가 이겨. 내가 바위를 냈을 때 얘네들이 가위를 내면 내가 이겨. 내가 볼을 냈을 때 얘네들이 바위를 내면 이겨. 세 가지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 하면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게 가위바위보 세 가지씩 세 명이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돼서 27가지 중 A가 이기는 건 세 가지. 해서 9분의 1. 써서 틀려와요. 잘못됐다는 얘기야. 왜 잘못됐지? 이 국어 문제라고요. 이건 잘 들어. A만 이기는 경우예요. A만 이겨. A 혼자. 근데 봐봐요. A, B가 이긴다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 A가 졌어요? 비겼어요? 아니야, A 이겼어요. A가 이긴다는 말은 A만 이길 수도 있고 A와 B가 이길 수도 있고 A와 C가 이길 수도 있다. 이걸 다 포함하는 게 A가 이길 경우야. 지금 이렇게 구한 답 9분의 1은 A만 이기는 경우고. 그래서 요거 주의해야 돼. 아셨죠? 그럼 그 얘기는 뭘까? 와, 선생님. 그럼 A와 B가 이기는 걸 따로 구하고 A와 C가 이기는 걸 따로 다 구해서 그걸 갖다가 분자에다 써주는 건가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그거 어떻게 다 따져? 귀찮잖아. 자, 둘이 이긴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한 명만 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A, B가 이긴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가위 냈어. 같은 걸 냈고 얘가 볼을 내면 A, B가 이기는 거잖아. 반대로 A, B가 이긴다는 얘기는 C만 지는 거야. 그러면 한 사람만 이기는 게 세 가지가 있듯 한 사람만 지는 것도 세 가지가 있을 거란 얘기야. 그러면 A가 이긴다는 얘기는 즉 A, B가 이긴다는 얘기는 C만 지거나 또는 B만 지는 거죠. 그럼 C만 지는 게 세 가지가 있을 거고 B만 지는 게 세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총 몇 가지일까? 9가지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3, 3은 9에서 3분의 1. 이게 A가 이길 확률이 돼. 헷갈리죠? 쉽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의 라이브 특강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뭐 유튜브로 만약에 이걸 볼 테니까 라이브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댓글 써도 선생님이 실시간은 아닌데 어쨌든 선생님이 준비한 20문제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거를 선생님이 유튜브에 올리기 때문에 꼭 멀티캠퍼스 친구들뿐만 드림클래스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전에 물론 이거보다 좋은 문제 또 어려운 문제들도 많지만 선생님이 이 정도로 여러분들의 시험을 대비해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고생 많았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선생님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